안녕하십니까, 정기훈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다우 지수가 0.6%대 상승을 했고요. S&P 500은 0.24, 나스닥 시장은 0.18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2%대의 큰 폭의 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어제의 특이사항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은 이제 내일 CPI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. 이 상황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하락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중소형주들의 흐름들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 차별화가 좀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야간 선물 시장은 0.5%대의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최근 들어서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, 그 선물로 인해서 지수가 좀 변동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그렇지만 현물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.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상황에서 기관 쪽도 지금 5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금융투자 쪽의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는 거. 이 금융투자 쪽은 특히나 단기적인 성향이 좀 깊기 때문에 일단 6월달, 5월달부터 들어왔던 매수에 대한 금액을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수급의 좀 악화 뭐 이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시장에 있어서는 여전히 제한적인 반등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. 일단 내일 미국 시장에 좀 물가지표 발표가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수요일 날 좀 발표가 되죠. 그리고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. 옵션 만기일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요일 정도 때, 즉 옵션 만기 때까지는 일단 좀 내버려 두자, 좀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자, 이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러셀 지수가 그나마 좀 괜찮은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였어요. 6개월치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 고점 자리대의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일봉사 1년 정도의 차트, 주봉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 전고점 돌파 시도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여전히 뭐 중소형주 쪽에 있어서의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 쪽 같은 경우도 일단 차별화가 된 그런 상황들이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럼 결국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좀 쉬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업종 내, 즉 주도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지 요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. 어제 미국 시장 쪽에서도 뭐 헬스케어 쪽이라든가 신재생 쪽, 뭐 이런 쪽의 기업들이 어,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들 쪽으로도 좀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제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적주들 중에서도 즉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던 큰 폭의 좀 상승을 했던 종목군들이 좀 지수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종목들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단기적으로 좀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2차 전지 쪽의 그러니까 펀드 쪽에서 2차 전지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기 위해서 좀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 조정이
기회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우선 지수를 좀 보게 되면 지수가 가파르게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고 61선을 하회해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. 그러면 결국 시장에 있어서는 이 4월 달과 5월 달이 이중바닥형의 모습이냐 아니면 요 구간이냐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요 부분들을 예상을 했었어요.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이중바닥의 모습을 보이고 매물수화를 좀 거치고 나서 한 번 더 움직여주는 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 구간들은 아니고 요 구간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결국 시장의 흐름으로 좀 보게 되면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바닥을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.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좀 상승 시도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잠깐 30분 봉을 좀 보게 되면 제한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2550대 정도 때까지 요 정도 때까지는 일단 순환매로 갭을 좀 메워주는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반등을 나온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한번 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을 때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종목군들을 대체적으로 주식의 비중이 좀 높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걸 현금을 좀 만들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구간에서는 뭐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시장의 흐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항상 저점 자리대에 있어서의 개인 투자자들의 좀 매도가 좀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PBR 자체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이제 0.9배 수준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. 코스피 전체로만 봐도 선행 PBR이 0.92배예요. 지금 당장의 PER 자체가 높은 부분들은 부담스럽지만 선행 PER을 보게 되면 12배 이하까지 좀 떨어졌어요. 즉 주가가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는 전제하에 기업의 실적이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PER 같은 경우는 떨어진다.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. 결국 실적이 좀 증가가 되고 있고 이익치가 상향 조정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주가는 일단 바닥을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PBR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0.9배 이하권역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이거를 매도를 할 필요성은 없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최근 들어서는 이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전날 미국 시장에서는 그나마 이 차별화가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도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나올 수 있나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국 긴관적으로 좀 놓고 봤을 때에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에 있어서 지분을 늘리는 그런 기업들도 좀 제법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의 지분을 늘려주는 그런 업종군들이나 섹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단기적인 스윙 관점으로 한다라고 하게 된다면 실적 위주나 아니면 테마성의 종목군들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면 테마보다는 실적 위주로 종목을 좀 선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수가 만약에 밀려 내려와요.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여기서는 매도는 의미가 없다. 이 구간부터는 매도는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럼 보유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고요.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여기서는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 만약에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뭐 레버리지 같은 거 코덱스 레버리지 ETF 상품을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전히 뭐 주도하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2차 전지 쪽과 자동차 뭐 이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어제 같은 경우는 장비주들도 흐름들이 좀 나왔어요. 발주 기대감이죠. 발주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
2차전지 쪽도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. 뭐 에너지 쪽 같은 경우도 IRA에 대한 수혜 이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좀 괜찮을 거예요. 그러면 에너지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수급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거예요.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라든가 아니면 업황이 좀 돌아설 수 있는 여유 있게 본다라면 그런 업종군들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. 최근에 뭐 실적이 좀 컨센서스가 좋은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엔터 쪽, 엔터, 2차 전지, 자동차, 그 다음에 방산, 뭐 대표적으로 이런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좋죠. 전력, 건설 기계 이런 쪽 자체가 다 좋아요. 피팅 쪽도 괜찮고요. 요번에 조선 쪽도 괜찮다고 하죠.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에 있어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 들어서 밀려 내려왔던 그런 종목군들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매일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알림 설정하게 되면 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림이 뜨겠죠. 그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영상을. 그리고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